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늘은 후배들이 싫어하는 직장 상사 유형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아주 실질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이면서 본인은 다들 좋은 직장 상사라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본인의 어떤 단점을 잘 몰라서 그걸 고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상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내가 몰라서 좋은 직장 상사가 못 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고치면 정말 최악의 직장 상사는 이제 면하겠구나. 더 나아가서 발전해서 더 좋은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계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후배들이 싫어하는 직장 상사 첫 번째, 완벽주의자. 작은 실수도 용납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상사는 그러면 완벽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는 후배들을 완전히 달달 잡아먹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잘 못하거나 이러는 건 그냥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관대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최악의 그런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업무를 맡기거나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분량의 일을 맡기거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완벽주의란 탈을 쓰고 아주 이제 후배들을 괴롭히는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진행이 더디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태도. 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막 남의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야단치고 난리치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심했죠. 보고서 이렇게 호치키스로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스탬플러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결제판에 넣어서 이제 보고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굳이 그걸 또 정성스럽게 호치키스 그걸 또 빼요. 다 빼가지고 막 한 장씩 날리면서 그렇게 이걸 보고서라고 썼어.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없으시죠? 그런 어떤 이제 완벽주의자들,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그렇게 사람을 굉장히 모욕하는 그런 어떤 직장 상사가 최악의 직장 상사.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내 말이 정답이야. 이 독단적인 상사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무슨 말이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회의 시간에 실컷 다 듣고 있다가, 근데 듣는데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정해놨어요. 그야말로 답정너죠. 다 듣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의견대로 이렇게 지시하고 회의 끝내는. 그럼 회의는 왜 하냐고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최악의 상사에 꼽힙니다. 팀원들의 이제 의견을 굉장히 받아들이는 척 고개 끄덕이면서, 좋은 생각이네. 근데 결론은, 내 생각대로. 이런 어떤 독단적인 상사가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상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메일로 어떤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메일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직장 상사가, 이제 제가 그때 저는 이제 한참 이제 이렇게 어린 그런 대리쯤 됐었던 것 같아요. 주임이었는지 대리였는지 하여튼 그런 때였는데 제 이제 위에 직장 상사가 메일로 보고서를 받아서 그거를 다시 부장이가 누군가한테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근데 그 보고서가 제가 보냈던 걸 수고했어요 막 이랬는데 실제로 발표할 때 보니까 제가 보낸 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미에 이제 유세미가 이제 쓴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자기가 다 바꿨는데. 그래서 그거를 선배님 그거는 제가 쓴 보고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바꾸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때 그 선배랑 틀어져가지고 그다음부터 막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어떤 그런 정말 예전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 직장 상사는 정말 참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아직도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선적인 어떤 그런 직장 상사는 후배들한테 굉장히 나쁜 직장 상사 두 번째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상사예요? 꼰대 상사.
요즘은 젊은 꼰대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도 막 요즘 애들이 막 이렇게 요즘 애들 타령하는 그런 직장 상사들 그런 어떤 자기 규정, 자기 프레임 이런 거에서 한치도 벗어나려고 젊은 그 시절부터 한치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직장 상사들을 젊은 꼰대라고 얘기하면서 대단히 최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감정 섞인 비난, 그 자기 프레임에 맞춰서 그다음에 옛날 이야기 막 내가 신입사원일 때는 막 발이 땅에 붙어 있지도 않았어. 막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단히 나쁜 직장 상사로 그렇게 이제 치부당합니다. 제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들이 자기 문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셋 중에서 내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걸 벗어나서 어떤 리더가 돼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에 다시 얘기를 하면 자, 첫 번째 이제 그 아까 완벽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완벽의 기준을 이제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자는 자신한테 맞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성공한 리더들 성공한 직장 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단 자기 기준이 높죠. 왜냐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본인이 애썼기 때문에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도 이만큼 자기 기준에 맞추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큼 왜 못하냐고 답답해하고, 못하면 무능한 걸로 아예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능력의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제 나랑 비슷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한테 다른 능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이제 어떤 그런 완벽주의를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부분을 후배들한테 이제 후배들을 육성하는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제 완벽주의도 이제 완벽주의는 좋은 칼이라고 할 때 이걸 잘 사용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막 휘둘러대면은 다치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중요한 프로젝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일만 맞춰라,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만큼 높은 기준을 두지 말고 일단 기일만 엄수를 해라.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막 오탈자 나고 막 이러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기일을 일단 맞춰서 끝내갖고 일단 끝내는 거. 이거를 기준으로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도 막 이제 하도 직장 상사가 막 들볶아 되니까 오탈자 하나만 나도 그럼 이제 기일을 못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기일만 맞춰라라고 기준을 완화해 줬으니 그거는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후배들하고 호흡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빨리 했죠? 이제 뭐 오탈자 난 거는 일단 나중에 교정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의 또 완성도가 높아야 되는 거는 기간과 관계없이 이거는 기간은 그럼 내가 좀 더 연장해 줄게. 그러면 이제 더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 완화에 대한 걸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독단적인 리더는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자기 검열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기 인식을 위해서는 뭐 우리 MBTI 검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정확하게 믿을 만한 건 못 되고 제일 실용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뭐 이제 동료들이나 아니 후배들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더라도 이제 의기소침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기 리더십을 성장시킬 기회니까. 그래서, 탁월한 리더는 어떤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 필요가 있어요. 나도 문제점이 많고 취약한 부분이 많은 그런 직원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수정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이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요,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갖는데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선후배가 만나서 서로 반드시 몇 가지씩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피드백이 그래 좋은 얘기해서 정말 고맙다 라고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넷플릭스라는 어떤 회사를 그렇게 빨리 성장시킨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기 경계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나를 계속 이제 객관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알고 그다음에 나의 어떤 그런 취약점을 계속 이제 보완하는 리더로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면 세 번째 자기 경계. 자만심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 팀의 성과를 내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뭐 한 10년 정도 근무했으면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없으면 이 팀은 어림도 없다. 이 회사는 뭐 나 없으면은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이제 자만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없어도 돌아갑니다, 조직은. 그거를 이제 그 직장인들은 굉장히 이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조직도 누가 없어도 돌아가는 게 그 조직의 생리예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경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이 유능하고 똑똑한 거는 회사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회사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 회사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서 이제 사업하면 이제 박살나는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자만한 거죠. 나는 한 20년 동안 이 일을 했으니까 나 이 일의 전문가야.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실제로 그 회사를 나가서 밖에 나가 봐서 일을 하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조직의 능력으로 굴러갔다는 거를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늘 내가 이게 조직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혼자 잘해서가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자기 경계가 항상 있어야지 어떤 그런 이제 후배들의 보기에도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후배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사 유형 3가지 말씀드리고 그 상사 유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정말 훌륭한 리더로서 날마다 성장하시는 그런 이제 직장인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